도끼의 중간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은 도끼.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놓으면 여기 침이 축적되어서 굉장히 잘 피해집니다.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낫인데 낫 가운데 대나무 매듭구 마디 구조처럼 약간 두툼한 부분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아시 약간 두툼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으시면 잘 펴집니다. 이것도 낫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진 장대처럼 연결을 뭐 서로 이렇게 회전 돌려가지고 끼워서 연결을 해서 하시고 중간에 약간 튼튼한 부분이 필요한 곳은 이렇게 열었다 이런 방식으로 열었다 잠갔다 이 방식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장대나 높은 과수원 같은 데서 이렇게 따르거나 외국에서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낫인데 날이 보통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있을 수 있는 낫이 이런 면도칼은 이렇게 2개 날이 여러 개죠. 이런 것처럼 날이 여러 개인 낫을 만듭니다. 이것은 또 용도별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날칼 한 2개 정도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이것도 잣다는 거라든지 높은 데 있는 것을 과일을 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을 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삽 밑에 삽입니다. 근데 이게 발에 밟은 데가 애매하잖아요. 이 발에 밟는 것을 양쪽으로 앞과 뒤쪽으로 이렇게 충분히 발 밟는 것을 넓게 만들어서 앞과 뒤에 발 밟을 수 있게 한 삽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삽의 중간 삽에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삽이 이렇게 이 힘을 따라서 위에서 이렇게 밟으면 이 힘을 따라 힘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뼈대 구조처럼 삽 넣어주는 겁니다. 뼈는 겨울에 땅 안 파지죠. 그래서 삽을 약간 용도를 따라서 겨울에 땅 파는 용으로 이렇게 뾰족한 삽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잘 부러지지 않게끔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삽에 자루가 있다. 삽자루가 이렇게 있고 삽 자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부분을 클립 같은 것 약간 뭐 고무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손을 잡을 때 밀착력이 좋아서 힘이 전달이 잘 되도록 하게 삽에 이런 삽은 없죠. 위에다가 클립 같은 걸 주시든지 아니면 생고무 같은 재질 딱 달라 손을 딱 보면 접착이 잘 되는 식으로 그래서 그 힘을 따라 전달이 되게 하시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삽자루에 뭐 금속체로 되어 있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형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힘이 축적된다 그랬죠. 이게 힘이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삽자루에 넣는 방식. 이렇게 해서 대나무 매듭 구조를 주면은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할 때 힘이 전달이 잘 됩니다. 이 전달력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곡괭인데 한 부분만 뾰족하고 두 부분은 다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2개짜리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곡괭이.
이렇게 빠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곡괭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곡괭이를 이거를 뒷부분은 두 개로 만드는, 보통 한 개 있잖아요. 곡괭이가 이렇게 이게 그거를 이게 나머지 한쪽 부분은 이렇게 꼭 두 쪽 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쪽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용도별로 땅을 잘 팔 수 있도록 한 그런 곡괭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빠루인데, 빠루 밑에다가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좀 더 추가로 넣어서 여기가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이렇게 지렛대로 해서 쉽게 해줍니다. 이것도 여기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지렛대, 이런 바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미 아시죠? 호미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호미가 이렇게 날이 하나만 있는데 돌 걸러낼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호미를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밭을 돌 골라낼 때도 아주 좋아요. 파기도 좋고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호미로 이거를 약간 길게 만들어서 곡괭이처럼 이것을 파도, 이게 이런 곡괭이 있잖아요. 이게 땅 파는 곡괭이도 있지만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곡괭이도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땅을 판, 이것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호미도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만듭니다. 네, 이 빠루처럼 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군용 야전삽에 뭐랄까, 군용 야전삽을 군용 야전삽도 이렇게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살상용으로도 좋고요. 뒷부분에는 곡괭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도 야전삽으로 팔 때 이 야전삽이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뭐랄까 보장 속에서 그런 여기 약간 뾰족하게 만든 야전삽, 겨울에 땅 팔 때 힘들어요. 이런 야전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이불에다가 그 이불천 있잖아요. 구름섬 이렇게 갖고 이런 그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이불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야영 침낭 같은 데서도 천구름섬 양털 넣으셔도 돼요. 천구름섬 이런 해서 해가지고 하고 사각으로 만들어서 옆으로 딱 이렇게 지퍼를 열고 그거를 찍찍이 형식도 있어요. 찍찍이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찍찍으로 형식으로 있어서 지퍼를 굳이 열지 않더라도 그냥 찍찍이 형식으로 안에 이렇게 딱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찍찍이형 이렇게 열고 닫고 편하게 이동형 야외형 침낭 이렇게 해서 그것도 천구름섬 여러 겹으로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 그다음에 이것이 군용 깔깔이 같은 것들도 천구름섬 안에 뭐가 들어갔든 간에 군용은 약간 따뜻해야 되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여기 뭐죠? 폴라폴리스
폴라폴리스 구름섬, 폴라폴리스 구름섬 이렇게 해가지고 깔깔이 상하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깔깔이가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네, 군용 배낭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간 지게 형식으로 만든 군용 배낭. 또 등산할 때도 좋고요. 지게 아시죠? 이렇게 지게 하는 거. 플라스틱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금속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군용 배낭인데 위에다가 배낭을 탈착식도 할 수 있고요. 같이 결합된 제품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좀 가볍게 하면서도 오랫동안 써도 튼튼하게 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 부분은 쿠션을 둬가지고 어깨 이제 등에 닿는 부분은 허리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약간의 쿠션, 너무 많이 쿠션을 주면 그렇죠. 그것도 힘들죠. 그래서 등에 베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게 등에다가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전 세계도 다 전 세계 군에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게 형태의 배낭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도 가능합니다. 짐을 나를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일반 배낭을 군용 배낭과 등산용 배낭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일반 배낭을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 금속 소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에다가 배낭 안에 심지 구조를 줘서 사실상 이런 형태로 안에 들어가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배낭인데 군용 배낭인데 심지 구조처럼 약간 질기고 단단한 그 뼈대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겉에는 이렇게 배낭처럼 생겼지만 안에 이제 속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겉에는 이렇게 그 안에 꼭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단단한 소재로 해서 여기서 짊어질 때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이걸 받쳐주는 형태, 이런 형태의 배낭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겉으로 지게 형태가 드러나진 않지만 배낭 안에 구조가 심지 구조가 약간 딱딱하거나 딱딱하지 않거나 두 가지. 하나는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딱딱하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용하고 이게 지게식으로 만든 거고 결합 상태의 제품인데 배낭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배낭을 지퍼를 열면 여기 딱딱한 구조가 있어요. 이게 접을 수도 있고 이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접는 것은 밖에서 접어주시면 돼요. 밖에서부터 딱 끌러가지고 딱 접으면 그 안에는 짐이 없어야 되겠죠. 접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배낭과 결합된 형태의 지게 배낭입니다. 군용도 되고 뭐 이런 배낭을 등산용도 되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지금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는데 도라이버 같은데 약간 긴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대남 매듭 구조처럼 원형 밴딩식의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 톤부를 만들어주면 잘 돌아갑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길인데
길이의 이런 부분들에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약간 원형 밴딩식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모든 길이가 다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땅 이렇게 정인데 여기 있다고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두툼한 모든 공구에는 이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언급하려면 못 하는데 옛날엔 다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원형 밴딩식으로 모든 공구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은 조각칼도 됩니다. 조각칼도 이렇게 원형 밴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넣어주면 힘이 전달이 잘 됩니다. 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 전동 공구. 그것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잘 파집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모든 공구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맥주 따개 있잖아요. 스프링처럼 생겨가지고 맥주가 아니라 와인 따는 코르크막에 따는 그것도 중간에 원형 밴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와 같은 구조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원형 밴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힘이 전달이 잘 돼서 잘 따집니다. 그거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전지인데 건전지의 특정 부분을 꼭지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약간 두텁게 만들어 준다든지 약간 좀 더 튀어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것도 약간 튀어나게 만들어 준다든지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주면 파워가 전기가 잘 흘러나오는 건전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압정인데 압정. 이것을 핀을 2개로 만든 압정.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게 3개나 뭐 4개나 석고보드 같은데 하나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역자를 걸어놨는데 2개 정도만 안정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3개, 4개도 괜찮고요. 2개 정도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면도칼인데 이건 그렇죠. 면도칼은 지금 보면 뒷부분에도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뒷부분을 삼각형 형식으로 뒷부분을 만드셔서 면도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의 면도칼이 면도칼 윗부분이 삼각형 형식으로 두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도 부분이 이 뒤에도 일자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삼각형 형식으로 만들어두면 면도날이 잘 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칼, 주방용 칼과 모든 종류의 칼의 심지 구조 만들 때부터 대나무 이렇게 뼈대처럼 기존의 어떤 가공된 철로서 철이다, 스테인레스다 그러면 거기다 뼈대를 가로 세로 넣어줘 가지고 만드시면 굉장히 견고한 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칼 제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철판 부분, 철판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철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철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일단 센 물을 부어가지고 철판 만드시거나 그래 모든 금속판은 이렇게 뼈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철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철근 같은 것도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센 물을 부어서 철근으로 하나의 철근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도 이렇게 뼈대가 들어가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용액을 부어서 플라스틱을 만들면 굉장히 그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그 고무 제품도 이렇게 안에 기존에 고정 고무 대신 만든 걸로 뼈대를 가로 세로로 넣고 X자로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고무 용액을 부어서 만드시면 굉장히 탄력이 좋은
강한 고무가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합성섬유 나일론, 합성섬유가 아니라 합성고무, 천연고무가 있잖아요. 합성섬유가 이렇게 몇 겹으로, 여러 겹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고무 용액을 부어가지고 한 겹 넣고 고무 용액 붓고 한 겹 넣고 고무 넣고 그 다음에 고무가 액상을 부으면 달라붙잖아요. 달라붙게 해서 실제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딱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은 안에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무 제품 만드시면 굉장히 기존의 천연 고무만큼 탄성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만드시면 탄성이 더 좋은 합성 고무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그다음에 약간 고무 제품 만들 때 동그란 알갱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동그란 알갱이들을 굉장히 작은 크기로도 됩니다. 수없이 넣어가지고 이것을 안에다가 이렇게 고무 제품을 액상을 부어가지고 만드시면 탄력이 엄청 좋은 고무 제품이 나옵니다. 이 기술도 고무 제품에도 이렇게 뼈대 구조를 가로 세로로 기존 제품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걸로 넣고 고무 용액을 부어주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철판도 이렇게 철판 같은 것도 동그랗게 가공해서 그거를 위에다 센물을 부어주면 이런 탄력 있게 만들어집니다. 알갱이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탄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크고 작은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섬유 실 같은 데도 이렇게 동그란 알갱이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합성섬유 나일론이 됐든 뭐가 됐든 석유화학결에 그 용액을 부어서 만들면 이것도 탄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라스틱 같은 제품, 이런 철판 같은 이런 제품도 그래서 여러 겹의 형태로 한 겹 넣고 철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쇠물 붓고 한 겹 넣고 쇠물 붓고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여러 겹의 형태로 철판이 가공되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도 겉으로는 하나처럼 제품 보이지만 안에가 여러 겹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플라스틱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고밀도 탄력폼 이런 데도 이게 안에가 여러 겹의 형태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의 형태로 안에는 만들어내면 탄력폼의 형태가 굉장히 탄성이 좋아지고요. 그것도 대중소 서로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고밀도 탄력폼이.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발 같은데 EVA 어떤 우레탄 신발의 소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도 겉으로는 운동화가 됐든 뭐가 됐든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만들어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탄성이 굉장히 용수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걷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운동할 때도 좋아집니다.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화나 군화 이렇게 여기에 신발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창이 이렇게 있다. 운동화나 구두나 어떤 군화나 뭐가 됐든 간에 밑창 신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위에는 밑창이 있잖아요. 밑창과 이거 사이에 그리고 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밑에 부분에 방수를 좀 더 줘야 됩니다. 방수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가 방수 주면은 물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과 밑창 사이에 고밀도 탄력폼, 예를 들면 또 다른 소재도 돼요. 고밀도 탄력폼 같은 소재를 여러 겹으로 두거나 한 겹으로 두거나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탄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구나 등산화, 모든 운동화, 구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런데 두께를 안에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겹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중에 대중소 또는 두 가지 대중 이렇게 대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그 두께가 대중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용수철 구조처럼 해서 군화나 등산화, 운동화 이런 신발이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너무 쿠션이 좋으면 그렇죠. 발목 삐게 됩니다. 가장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